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걸 처음 찍어봐서 떨리는데, 네. 제가 영화 미키치를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특히 말해서는 그 뭔가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 이런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보고 영상 편집 관련해서 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집 없이 몇 분 동안 주구장창 그냥 혼자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런 영상을 편집이 안 돼 있는 이런 영상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뭐 수요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뭐 편집이 안 된 1시간, 2시간짜리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이어서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네, 찍어봅니다. 그래서 미키스치를 보면서 제가 나름 해석한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 같은 거에 대해서 그냥 나열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 그 봉준호 감독님이 야 이거 메타포야? 이거 메타포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이거 해석해 봐야 돼. 라고 하는 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파의 소스의 사랑과 아, 또 하나는 그 위키의 그 이성의 머리 냄새, 샤프트 향에 대한 언급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 두 가지가 있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먼저 1파의 소스 사랑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음, 그 소스는 1파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소스가 1파고 1파가 소스다. 그래서 소스가 뭘까? 소스가 즉 소스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밥을 먹을 때 소스만 먹진 않잖아요. 소스는 주 재료를 좀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소스가. 어, 그래서 일파는 스스로가 소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 그렇게 비춰지길,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비춰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마샬이라는 주재료를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는 소스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는. 근데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샤를 뒤에서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파는 관객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마샬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 한다. 일파 본인이. 그런 인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연설할 때나 카이와 미키를 초대한 그 저녁 식사에서도 그 몰래 속삭이는 척 하면서 사실을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리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샬이 뭐
좀 버벅거리거나 멈췄을 때 옆에서 계속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 막 이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게 사실 그게 일파가 진짜 원하는 욕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스가 그 음식을 소프트해지긴 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재료를 소프트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소스 맛으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식을 그러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그 의식적으로는 마샤를 잘 서포트해주는 아내처럼 보이고 싶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좀 아니면 본인의 진짜 욕망은 야 마샬 그 주재료 맛 없더라. 그 음식이 수입산인지 좀 상했더라. 마샬 그렇게 뭐 뛰어난 지도자 아닌 것 같더라. 사실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소스가 일파가 사실 잘 서포트해주기 때문에 마샬이 돋보이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 마샬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길 원했던 것 같아요, 일파는. 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죠. 그거, 대척점에 있는 게 저는 나샤인 것 같아요. 일파와는 나샬의 반면교사, 대척점에 있는 반대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일파는. 그 소스에 대한 메타포는 일파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가 아닐까. 말한 주체가 나샤이기도 하고요. 네. 소스에 대해서 말하는 주체가. 그래서 왜 그런 좀 캐릭터, 왜 그런 사람이 됐을까? 일파가. 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픈 과거가 있지 않았을까. 음, 일파에게도 뭔가, 음, 음, 일파는 성장하면서 좀, 그, 뭔가 무시를 받거나, 똑같이 미키처럼 사회에 고통받으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렇게 이런 좀 뭐야, 소외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키 같이 똑같이 본인과 같이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음, 캐릭터랑 본인을 아예 분리하는 게 아닐까? 그러한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더 위키를 무시하고, 어, 좀 뭔가 권력이나 권위에 집착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일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다음, 이 위키의 샴푸 향 사랑, 머리 냄새에 대한 언급에 대한 메타포, 은유는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니키가 말한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키를 설명하는 메타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점, 미키의 어떤 점을 은유하는 걸까, 샤프 향이. 왜 문학 작품에서 보면 그런 문장 많지 않아요? 그, 그녀의 향기는 너무 매혹적이었다. 막 이런 문장들을 어디서 한 번씩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샴푸 향을, 머리 향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이죠. 카이와 그 기계의 연구 책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책임자 여성. 그 두 사람에게 미키는 매혹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처음 샴푸 향, 머리 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관리자 여성의 머리 향을 맡고 향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식으로 미키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자, 그 문학 작품에서 흔히 나오는 그 문장, 그녀의 향기는 나를 정신없게 만들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정신을 쏙 빼버렸다? 뭐 이런 문장처럼 진짜 키는 그 여성에게 매혹돼서 정신이 없었던 거죠. 음. 그럼 왜 그 나샤에게는 머리 향이 샴푸 향이 났다는 언급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나샤는 미키를 진실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영화에서도 언급된 연출된 장면 언급됐던 말이 나샤가 미키 때문에 그 뭐야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네,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방호복을 입고 그 캡슐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키가 들어있는 캡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완전히 나샤는 미키한테 감정적으로 매몰을 한 사람이죠. 예. 정말 진실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나샤는. 반면에 샤이와 관리자 여성은 미키를 유혹한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욕구와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키를 음,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화하기 위해서 그냥 유혹한 거죠. 미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본인들의 욕구를 위해서 미키를 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한 거죠. 매혹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배우작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연인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런 여성들에게 어, 유혹되고 매혹되는 미키를 설명하는 그 메타포인 것 같아요. 그런 여성들에게 유혹된다는 것, 영화를 보면 나오다시피 예, 좀 뭐랄까요?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거든요. 인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계속 언급되지만 미키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외로움 같은 거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 나쁜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그런 여성에게 특히 유혹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그런 면을, 위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을 좀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키가 말하는 그 머리향, 샴푸향은 위키의 그런 점, 좀 과거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아픔, 그리고 지금 그 겪고 있는 고통들, 그 니플하임에 가기 위한 우주선에서 겪었던 그런 폭력과 고통들로 인해서 지금 미키가 어떤 상태인지, 음, 그런 유혹에 취약한 상태라는 걸 좀 묘사하기 위한 메타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런 미키의 머리향이나 일파의 소스 사랑 같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7은 왜 18을 죽이지 않았나? 네, 그 처음 멀티플이 됐다는 걸 알게 되고 곧바로 그 아령으로 18이 17을 기절시키잖아요. 그러다가 17이 다시 깼고 그 18이 본인이 깨어난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령으로 뒤에서 쳐서 그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17은 죽이지 않았나? 그 장면과 또 왜 18은 마지막에 작곡할 때 17과 나샤를 쳐다보고 자폭을 했나? 왜 그런 부분과 또 왜 18은 계속 17 대신 본인이 죽으려고 계속 자청했나? 그 티모와 다리우스의 사채업자 음, 에 대한 때문에 다리우스라는 사채업자 때문에 티모가 미키를 죽일 토막살인하려는 그 장면과 마지막 자폭하는 장면도 사실 18 본인이 자청한 거죠. 그 티모에게 그 옥시조풀 맞아요. 옥시조풀을 요구하잖아요. 그걸 내가 원액을 하고 토막살인 당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연한 그 뭐야 경비병의 멍청함 때문에 그 모두가 살아나긴 했지만 전 사실 18이 그 상황에서 진짜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죽는다면 본인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18은 스스로 죽도록 자청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세운 명제가 있어요. 뭐냐면 17과 18은 똑같은 미키 반스다. 예. 그러니까 두 명으로 영화에서는 중에서는 나뉘어 있고 성격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외형도 중간에 바뀌게 되죠. 얼굴에 상처를 입으면서 18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처럼 묘사되지만 전 사실 영화의 설정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17과 18은 그냥 같은 미키 반스다. 단지 17은 정말 미키 반스 그 잔치고 18에게는 무언가 한 가지가 빠져버린 것 뿐이다.
라고 저는 영화가 연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18이 왜냐면 18이 그 기억을 업로딩 할 때 업로딩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쨌든 업로딩 할 때 그 연구원 한 명이 그 줄이 발에 걸려서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뭐야 그 연구진들이 모여있는 뭐야 부학이라고 뭐라고 하죠? 그 놀고 있는 그 테이블에 가기 위해서 연구원 한 명이 그곳으로 가다가 줄에 발이 걸려서 줄이 잠깐 빠지거든요. 그때 어떤 거 한 게 미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거 하나라고 표현할까요? 어떠한 게 업로드 되지 않은 것뿐이다. 17은 미키바스 그 자체인데 그 줄이 빠지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업로딩 되지 않아서 18이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미키반스라는 한 사람이 그냥 두 명이 된 것뿐이다. 라는 명제를 세워서 아까 언급한 장면들을 그 명제로 답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세웠거든요. 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17이 18일 죽이는 행위, 18이 또 17을 죽이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저는 자살을 은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17이 18을 죽이기 주저한 장면은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자살하려 했다가 하지 않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장면도 저는 미키 반스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저는 자살이 회피주의적인 성향이 극단으로 가면 전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자살에 대한 뭐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서적을 제가 지금 읽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 미키 반스가 우유부단하고 좀 수동적이고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캐릭터긴 하지만 회피적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미키 반스한테는 회피한 회피적인 그런 성향은 없기 때문에 음, 자살하지 않은 이유도 그러니까 17이 18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회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나는 그러니까 17이 18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닌가? 즉 자살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그런 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극 중에서 보면 미키 완스는 계속 그 수동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크리퍼를 크리퍼 꼬리를 100개 뭐 잘라오라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실행하진 않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마마 크리퍼에게 가서 뭔가 협상을 시도하잖아요.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동적이긴 하지만 그 권위에 굴복하긴 하지만 회피적이진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17이 18이 죽이지 않은 이유,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회피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캐릭터가 미키 반스가 그런 식으로 그 장면을 해석해왔고요. 그 장면 이후에 곧바로 미키 17이 18을 저 새끼, 뭐 저놈 이런 식으로 언, 그 이러한 명칭으로 언급하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18이라는 18도 결국에 미키 바스인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 새끼 저 새끼라고 그 명칭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살은 스스로를 완전히 타자화하는 건가? 아예 적대시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네, 들었고요. 그래서 음, 다른 이 그 똑같은 명제로 다른 장면들을 봤을 때 좀 가슴 뭉클해지는 장면도 많죠. 그 크리퍼 꼬리 100마리 잘로라는 그 명령을 받고 그 우주선을 나가는 장면에서 위키 17이 그 자책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때 뭐 빨간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죗값을 받는 거야. 죗값을 치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 18이 옆에서 야, 너 또 그 소리냐. 그거 내가 몇 번을 말했냐. 그거 너 잘못 아니라고. 너가 빨간 버튼 눌러서 그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차량에 결함이 있었어서 그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 뭐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냐고. 그 얘기하는 장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하나인 미키 반스. 몸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그냥 하나의 미키 반스가 뭔가 내적으로 하는 대화?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해주는 장면이라고 보면 그 장면이 너무 가슴이 뭉클하죠. 음, 그런 장면들. 그리고 몸에 17 몸에 있는 눈을 털어주는 18 이런 서로가 스스로를 돌봐주는 그런 장면 참, 음, 가슴 뭉클해지죠. 음. 그리고 왜 18은 스스로가 죽도록 계속 자청을 했나? 왜 희생해야 된다면 17이 아니라 본인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어, 정확히는 미키 반스가 그죠? 미키 18도 미키 반스니까 미키 반스는 왜 17 희생해야 된다면 18을 먼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계속 말하는 그 명제로 봤을 때 17과 18은 똑같은 미키 반스거든요. 18이 느꼈을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 디너 때 그 저녁 만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때 당했던 당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18이 느꼈던 그런 분노들을
그대로 미키 17, 미키 반스 본인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한 화를 표출하지 못했죠. 그런 성격적인 그런 과거를 통해서 갖게 된 성격적인 그런 우유, 그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압력들 때문에 내 감정을 누르고 그 상황에서 비굴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미키 반스가 느꼈던 그 감정, 그 행동하고자 했던 미키 반스가 실제로 행동했던 행동을 미키 17 본인도 미키 반스 본인도 행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억제했단 말이죠. 왜 억제했을까? 나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근데 미키 18에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게.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를, 그 감정 그대로를 다 분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정, 정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사회에 융화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본인의 그 욕구를 그대로 실현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회와 융화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재는 세상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18은. 그래서 본인의 분노를 17에게 그대로 표출하고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샤를 죽이고 싶다는 그 욕구를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권총을 들고 그 연설 현장으로 정말 곧바로 가버리죠. 그래서 미키 반스는 18을 먼저 희생해야 된다면 18을 먼저 희생해야 된다 생각한 게 아닐까. 미키 17, 미키 반스 본인이 아무리 비굴하고 사회에 폭력을 당하고 사회에게 무시받고 사회가 준 건 나에게 고통밖에 없긴 하지만 난 사회와 융화되며 살아가고 싶거든요. 세상이 준 것보다 난 세상에 더 많은 걸 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나샤가 있으니까. 나샤가 나한테 알려줬거든요. 이런 시궁창 같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걸, 사랑이 뭔지 나샤가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융화되며 살아가지 않으려는 위키 반스를 위키 17보다 더 먼저 희생시키려고 한 게 아닐까. 먼저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마지막 자폭 장면이 있죠. 실제로 미키 반스가 18을 희생시키는 장면. 음, 스스로가 희생하도록 한 거죠.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제력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절제력 없는 면을 가지고 있는 미키 반스,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18을 미키 반스가 스스로 희생하는, 제거해버리는 장면이죠. 그 장면에서 자폭하기 전에 18은 17이랑 18, 아니, 낙샤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자폭을 하잖아요. 너무나 그 죽음이 두렵지만 그 둘을 보고 결국 자폭하잖아요. 그거가 그 장면이 갖는 의미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음, 그 사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인간이지만 본인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뭐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장면에서만큼은 저는 제가 계속 그 끌고 오고 있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키 17과 18은 위키 반스 하나다. 혼자다. 아니 위키 반스 둘 다 위키 반스다. 하나의 사람이다. 라는 그 명제를 좀 풀어버리고 보면은 그 장면에서만큼은 뭔가 위키 18이 뭔가 아버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7은 아이겠죠. 본인의 아이. 18 본인 아이. 그리고 나샤는 본인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건 날 또, 나를 닮은, 내가 키워낸, 그래서 나랑 너무나 닮은 나, 나의 아이, 나의 복제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의 아이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다. 이런 걸로도 해서 그런 걸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네. 마지막은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서 봉준호 감독님의 그 지적 자산이 방대하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워낙 많은 걸 다루고 있으니까, 그 연애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부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 이런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도 하시고, 동시에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참 많은 걸 다룬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더 얘기를 덧붙이자면, 음, 그 나샤와 미키의 그 커플의 반면 대척점에 있는 게 마샬과 일파 부부인 것 같아요. 그 자폭을 한 이후에 마샬이 사망한 이후에 어 일파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바로 다음날 자살을 했다는 묘사가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극 중에서. 그래서 앞에서도 또 말한 내용이지만 일파는 아마 마샬에게 너무나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아픈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시당했던 거. 그냥 제가 혼자 그 일파의 과거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극 중에서는 언급이 없으니까요. 본인은 너무나 어렸을 적부터 뭔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많이 무시당하고 뭔가 예, 괴롭힘을 당하고 그 어렸을 적에는 권력과 이런 부가 없는 이런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과 부에 대한 집착도 뭔가 고귀해 보이고 싶은 음, 소위 말해서 귀족 같이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발현된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이런 그 아픔들 때문에 그거를 충족해 주실 줄 사람이 일파에겐 마샬이었던 거죠. 마샬에게 너무나 집착을 했었고 또 그러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샬이 타인에게 좀 안 좋게 인식되더라도 본인이 나서고 싶었었던 거죠. 음. 마샤를 서포트해준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본인이 더 이렇게 나서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더 뭔가 인정받고 더 마샬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뭔가 인식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걸 충족해주고 본인의 그 뭔가 귀한 뭐라고 해야 될까? 귀한 귀족 명분인인 척 하면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마샬이 그런 상황과 장소와 그런 권위를 부여해준 마샬이 죽자 곧바로 자살을 했던 거죠, 일단. 그러한 뭔가 본인의 욕구를 하기 위한 그 연애나 부부 관계는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나샤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성장하면서 그런 일파가 겪었을 만한 그러한 그 고통을 아마 유사하게 나샤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떠한 장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냐면 그 영화나 뭐 드라마적으로는 특히 범죄, 뭔가 수사, 예, 나 뭔가 느와르에서는 흔히 나오는 장면이어서 뭔가 영화를 보면서 저도 한두 번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미키가 무시를 당했다고 그 무시를 준 사람한테 실탄이 장전된 총알을 장전해서 뒤통수에 겨눈다는 게 사실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이상하게 안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음, 일반적인 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할 만한 행동 제스처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게 할 만한 행동이거든요. 그거 잘못 오발이라도 났다가 총알이 오발이 나면 그냥 그 사람 얼굴이 터지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되게 뭔가 어떻게 보면 살인미수에 가까운 예,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상하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죠. 나샤한테도. 사실 그 영화에서 묘사하는 걸 제가 느끼기에는 그 두 명 있잖아요. 미키한테 죽는 건 어떤 기분이냐라고 말하는 그 두 캐릭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악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미키한테 뭔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만한 말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모르는, 그러니까 감수성이 없는, 타인에게 너무나 무신경한, 타인의 감정에 너무나 무신경한 그냥 캐릭터지, 뭔가 악의적으로 주기 위해 물어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이성 친구가, 교제하는 이성 친구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아니, 교제하는 분에게, 본인이 교제하는 분에게 어떤 행인이,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냥 뭐 악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무신경한 것 같아요. 근데 무신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의 교제하는 분께 무례하게 굴었어요. 근데 나는 실타인 장는 총알이 있어요. 아니, 총이 있어요. 권총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 총을 꺼내서 장전을 해서 뒤통수에 겨누는 게 일반적일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저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는. 그 나샤에게도 그런 어릴 적에 뭔가 트라우마나 고통이나 뭐 타인에게 무시당하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으로 성장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마샬컵 있죠. 이건 그 마지막 거의 영화 막바지에 마샬이 언급하는데, 뭐 나샤는 뭐 소방, 나샬컵을 4회 우승한 그 나샬 본인이 뭐 이렇게 뭐 무기력해졌냐, 뭐 약해졌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나샬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특수요원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는, 뭐 뛰어나다는 그 타이틀, 그리고 사회 우승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특수요원이 보면 뭐 이제 동시에 뭐 경찰이고 군인이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완전히 칭송받을 만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타이틀에 집착하는 사람이 사실은 뭔가 제가 느끼기엔 어렸을 적에 그런 아픔이 그 타이틀의 집착으로 발현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샤가 미키를 좋아하는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짧게 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유튜브를, 미키 수치를 보고 그거에 대한 뭔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분의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그분이 나샤가 왜 미키를 좋아했는지, 뭐 그런 집, 그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나? 집단에서 이렇게 사랑, 모두의 선망의 대상인 그 나샤가 왜 미키를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식의 영상을 했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이랄까요? 나샤도 품이 있고,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미키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미키를 좋아할 만하다라는 그냥 그런 언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캐릭터지만 나샤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니키를 진실하게 사랑을 했고, 뭔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파 이 부부와 그 반대되는 적점에 있는 인물의 그 관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설정들이지 않을까, 캐릭터 설정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은 나샤와 미키처럼 마샬과 일파 같이 하지 말고, 이런 음, 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영화가. 그리고 정치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설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샬과 일파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의 이 직접 재산이.
어떤 영화 관람 어떤 관람객의 평가는 뭐 너무 이 영화는 난해한 게 아니라 난잡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거를 영화 한 편에 2시간 10분인가요? 2시간 안팎인 이 영화에 이렇게 많이 담았다는 것 자체를 칭찬해줘야지. 야, 역시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해줘야지. 뭐 난해하네. 한 게 아니라 난잡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이 이해를 못 해놓고 난잡하다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어쨌든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언급도 해보자면 마샬이죠. 마샬을 보면 연설을 못해요. 연설을 못하죠. 일파의 옆에서 이런 방향성이라고 하나? 이런 거 안 잡아주면 연설을 못해요. 왜냐면 진짜 본인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진짜 가치관이 아닌 걸 그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진짜 가치관도 아닌데 그냥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 마샬은 너무 권위적이고 어, 또 수용적이지 못하죠. 폭력에 대해서 무신경하고요. 그래서 카이가 제기했던 그러한 잘못들을 곧바로 본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제지해버리잖아요. 그 만찬 때, 저녁 만찬 때. 그리고, 그리고 그, 나샤의 말을 들어보면, 연설 때 마샬이 하던 말들이에요. 말들이거나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마샬이 그 연설할 때 사람들 앞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하던 말과 논리 그대로 나샤가 마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도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면 본인의 가치관이 아니니까. 본인의 진실된 그 신념이나 생각이 아니니까. 그냥 조롱을 해버리죠, 마샬을. 그 조롱이 먹히지 않자 권위와 폭력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요. 이게 포퓰리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닐까. 그 포퓰리즘을 하는 권력자들, 권위에 찌들어 있는 권력자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런 장면도 너무 좋았고. 음. 그리고 인생관. 저는 이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미키 17이 말하는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가 말하는 요지가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워. 세상은 나한테 폭력만을 행사하고 날 무시하고 날 괴롭히고 날 아프게 해. 세상은. 근데 나는 세상이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베풀 거야. 왜냐? 세상에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내 연인이, 가족이, 친구가 알려줬거든. 그래서 나는 세상이 붕괴되도록, 파괴되도록 침묵하지 않을 거야. 종용하지 않을 거야. 막아낼 거야. 라는 요지로 말을 하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영화는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의 요지는 같아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느냐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러한 신념을 이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들이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화를 그런 요지로 말을 하는 영화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로맨스 코미디에서는 이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또 조커 2는 장르가 뭘까요? 드라마? 그냥 드라마일까요? 조커 2 그리고 이 SF 드라마인 미키 17 또 이 세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그 인생관을 담은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키 17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음, 제가 미키 17을 3번 보면서 어, 깨달았다고 표현했나? 예, 저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을 한 것 같아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뭐 편집도 없이 그냥 혼자서 계속 말을 했는데 음, 되게 좀 좀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뭐 예,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인정 욕구 많다고 영상 초반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 해석 좀 뭐 말 된다? 그래 뭐 괜찮네. 너 재능 있다 하면은 너 재능 있어 계속해 뭐 이렇게 이런 말 카톡이란다.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